네, 시장에 대한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한 줄 평 들어볼 텐데 지금 유튜브 채팅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합니까? 미국이 강한데 우리는 약하고 요즘에 이제 엇박자를 내는 패턴이 자주 관찰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코스피 외국인 유입한 금액이 대략 한 2.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들어왔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왔고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그 2조 가까이 온 이제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다른 섹터 쪽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유입이 안 됐다는 점이 조금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섞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워낙 이제 전년도 특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하향했던 측면입니다. 보통 이제 그 65%의 기업이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하향 부분이 나왔던데 물론 그런 건 이미 시장에는 이미 올해 1월, 2월 달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실적에 따른 서프라이즈가 어느 섹터에서 나올까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미국 주식이 최근에 뭐 급등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시장 자체가 디커플링으로 가는 흐름은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그동안 관세 쪽에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씩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방산이나 조선 섹터에 대한 좀 고점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둘씩 차익 신호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섹터 쪽에 대한 순환매가 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워낙 빨리 돌아서 우리가 좀 그걸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도 하나의 고민입니다. 섹터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고요. 팀장님, 저 한 가지 궁금한 부분. 오늘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혹시 이슈가 따로 있을까요? 뭐 이슈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아직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4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도 이번 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관세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도 한 1,470원에서 완전하게 확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스닥 선물도 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제한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은 시장 자체는 상승이 좀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단독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공시된 내용이고요. 혹시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가할 만한 이슈인지 과장님 체크해 주세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부회장님도 여러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최근에 주총에서도 일단은 스피커로서 이제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체자는 충분히 이제 전영한 이제 부회장님도 계속 꾸준히 이제 하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야 특히 자동차 이제 그룹 쪽의 수급 쪽 요인이 좀 가져갔던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나왔었고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반등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결국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긴 관점에서는 네,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주가 방향성을 놓고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삼성전자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자동차 한번 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연속 상승세입니다. 물론 오늘 장 초반에 급등 이후에 상승폭 일부 반납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와 그룹주 그리고 부품주들입니다.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일단 이슈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물론 이제 한 2월 초부터 계속
대해서 꾸준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좀 미국 쪽 투자 얘기는 먼저 나왔었고 2월 달도 현대제철도 공장 이전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인지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 쪽과 특히 루이지애나 쪽의 공장 이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관세를 좀 회피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납하는 이제 부분을 보이고는 있는데 아마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점유율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MS 자체가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10에서 한 12% 계속 유지를 하고는 있었지만은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 쪽 BYD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옵션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향후에 생산성과 관련된 가격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현대차는 이제 원래는 2년 전에도 이제 레벨 3단계 출시를 앞두고는 있었지만은 최근에 뭐 BYD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레벨 한 2.5에서 한 3단계 이제 그 중간 사이에 대한 출시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술적 차이에서 좀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9일 날 기아 인베스터 데이도 이제 열리게 될 거고 추후에 현대차도 이제 GM과의 동맹들 여러 이제 신차에 대한 출시가 하나둘씩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상반기 동안은 그동안 이제 BYD의 이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의 확대 그리고 테슬라도 물론 이제 조금씩 중국 쪽 데이터가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입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가 조금은 상승분을 조금 누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완성차와 함께 부품주까지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체크해 주세요. 일단 현대차 그룹 자체에 이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 쪽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선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기아,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따라서 같이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미국 쪽에 공장 부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같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현이아라든지 성우하이텍, HL만도, SL 같은 그런 기업들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다라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뭐 로봇 관련된 사업이 하반기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쪽에 투입을 한다라는 것도 계산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뭐 다양한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면서까지 투자에 대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현대차는 좀 리스크를 완전하게 해소한 가운데서 좀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부품주가 좀 나아 보여요? 아니면 완성차 쪽이 나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 가실 거면 결국엔 현대차나 기아 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뭐 시세 차익을 빠르게 좀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많이 올라가는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좀 적은 쪽의 종목들과 부품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품주 체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와 함께 현대제철도 같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공시를 냈죠. 사실 과거에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시장에서 반응 어떻게 받게 될지 영향력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국에는 이게 현대제철이 단순히 이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US3가 함께 이제 여러 이제 매각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 쪽에 이제 철강 공급 시장에 대한 이제 변화가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공장을 하나씩 이제 짓게 되게 되면서 향후에
자동차 이제 강판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게 나올 거고 거기다가 GM과 이제 동맹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도요타까지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강판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 이전하게 되면은 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추후에 향후에 대한 이 철강 수요에 대한 밸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철강 회사들 대비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 미국도 본격적으로 사실 조선 쪽도 군비 경쟁 이슈를 통해서 더 강하게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판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이번에 짓는 거는 간판 쪽이긴 하겠지만은 향후에 후판에 대한 전략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부각되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왜 6% 급락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물론 중국도 최근에 최강도 감산을 하고 있고 물론 호재적인 뉴스 있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이슈가 나왔던 부분에서 좀 세론적인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세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고 추후에 관련된 철강 수요나 이제 특히 중국이나 경기 부양에 따른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철강 수요는 어느 정도 저는 상반기나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정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 섹터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 공장 감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황이 살아날지 여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철강 쪽 살펴봤고요. 지금 트럼프 상호 관세 영향이 어디까지 좀 미치게 될까 이 부분도 고민되는 포인트인데 일단 자동차는 한숨 돌린 것 같고 자동차와 함께 같이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언급했던 게 반도체나 바이오 쪽도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이런 건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자국 내 사업을 좀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세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이 자동차 관련된 것도 자국 내 자동차 사업을 좀 지키기 위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AI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반도체를 관세 인상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비용적인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반도체도 일단 관세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계속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특허도 그러니까 특허 관련된 부분이 완료되는 그런 점에서 바이오 시밀러나 제너릭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는 두 사업 모두 좀 피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시는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 대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두 분 주목하신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일단은 반도체도 이제 굉장히 좋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이번 주 유럽 페어마켓도 있고 다음 달이면 이제 ASCR 그리고 그 다음 달이면 또 아스코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지난주에 유럽 페어마켓 관련 초록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유황양행의 이제 최종 이제 OS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폐암 치료제 관련 쪽으로 해서 일단은 OS 이제 생존 기간 자체가 50개월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물론 오늘 이제 첫 이제 생존 환자가 완치가 됐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보통 완치라 하게 되면 생존 기간을 보통 60개월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개월 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원래 타그리소가 대략 한 이제 38.7개월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1년보다 훨씬 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추후에 이제 유황양 같은 경우가 표준 치료제로 등재될 가능성을 좀 눈여겨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여러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만큼 일상이 아니라 이제 3상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제 FDA 승인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측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대다수 SK 바이오팜도 순위 씨 관련해서 이제 임상 3상 발표가 남아 있는 만큼 최근에 한올 바이오팜도 바터클린밥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발표도 나왔던 만큼 대부분이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2, 3분기 때부터는 이제 아스코와 ACR 관련된 임상 데이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호주까지 한 번에 공개해 주시죠. 예, 바이오로 준비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유황량이 조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 기존에 나왔던 올해 이제 유황량의 로열티가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초록 발표가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 타그리소 대비해서 이제 표준 치료제 이제 등재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타그리소가 가지고 있던 이 시장을 하나둘씩 어느 정도 이제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을 때 향후에 이제 유황량이 이제 얀센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훨씬 더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출의 한 10%에서 13% 정도 이제 로열티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유황량의 밸류에이션이 더 우상향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8년쯤에는 대략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로열티 수치 금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양행은 공매도 이슈 괜찮을까요? 물론 예전에도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는 특히 공매도 타겟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2017년도 뭐 그 당시에는 셀트리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여러 공매도 타겟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 실적이나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공매도와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수급으로 이겨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 유한양행 체크해봤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세요? 최선호주까지 한 번에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구안심부터 시작되는 경기 부양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 글로벌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증가를 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텍스 리펀드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란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수요가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내국세 관련된 뭐 펀드 리펀드에 대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뭐 사용 빈도수가 많은 그런 이제 미용 의료 관련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24년 9월 3일에 한 100억 정도 증자를 했기 때문에 1년 보호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 보면 9월에 보호예수가 걸린 거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투자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손창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